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사주 감명 신청 해설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병호 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호는 태양화여 큰 불이 화려합니다. 반면에 정화는 쫌기고 쫌하고 촛불이고 작은 불입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로 보면은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거는 뭐냐면은 천간의 열자 가운데 갑과 을은 청룡이라 그럽니다. 청룡, 파란 용, 그건 희열지신이라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은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희열, 기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병정은 주작이라 그럽니다. 입이 뾰족하게 나온 새. 우리가 관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요 주둥이 있는 데가 입이 많이 나온 사람은 표현력이 우수하고 말을 잘합니다. 아나운서 변호사들 보면 요 입주위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병정인 사람은 뭐냐? 말을 잘한다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변호사나 아나운서나 연예인이나 미술, 예술 쪽으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림을 보게 되면 고소화,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단원이라든지 겸재라든지 오원장성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뭐 이 사람들 미술대학을 나왔느냐? 미술대학도 안 나고 미술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영의 경지에 도달하는 미술의 재능을 타고난 겁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나요. 병화가 마찬가지예요. 아주 천부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정화를 깔고 앉았습니다. 정화니까 간여지동이에요. 불이 불을 깔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이 많습니까? 그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점력이 많고 소욕이 많아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건 뭐냐? 심장을 얘기합니다. 흥분을 잘하고 성질을 잘 내요. 남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성질이 나서 흥분을 잘해요. 소리 꽥꽥 지르고 화 잘 내고. 병화가 그런 성질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부부 생활에 원만치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천성이 그런데 수양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은 특히 건강적으로 심장계통, 심근경색, 고혈압, 우리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뭐냐? 웬만하면은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너그럽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명 33세 임신, 무신, 병호, 갑입니다. 사주를 볼 때 음양을 첫째 보라 그랬습니다. 위에 뭐냐? 목화토 양이 많아요. 양팔동.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입니다. 그 음양의 조화로 임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있습니다. 근데 목은 인수가 되거든요. 화생토는 식신상관이 됩니다. 이 사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학술, 교육, 문화 쪽에도 소질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화생토는 식신이에요. 식신은 생활력이 강하고 창의력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좋다고 봅니다. 그럼 미술 소질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면 영화 감독도 된다고 봐야 돼요. 영화 감독. 그다음에 요 수국화. 여자 사주를 볼 때는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남자를 봐야 돼요. 남자가 바닷물 같은 남자입니다. 밑에서 금생수 해줘요. 이 바닷물에는 금생수가 해줄수록 다 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남자는 법이고 직장이고 명예입니다. 관직계통도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직장생활 잘합니다. 머리가 좋고 또 교양도 있으니까 직장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호라고 하는 간여지동이 있기 때문에 좀 흥분을 잘하는 요소, 과격한 성질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변 한국이 금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주에 목화도 많고 금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목화가 많고 금수가 많으면은 화생토, 토생금, 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통관사주가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토가 들어와도 좋다고 봐야 돼요. 사주에 너 보면 활동적인데 화극금, 금수가 많기 때문에 신약사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월령에 월지에 화극금, 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사주입니다. 그러나 이 목화가 많지만은 금수가 많기 때문에 용신은 뭐냐?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갑가을, 인묘, 사오가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운세 흐름은 5운인데 기후대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금이 많은데 금이 들어왔거든요. 건강적으로 굉장히 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간, 신장. 그리고 포태법으로 보면은 사궁에 해당이 됩니다. 사궁은 뭡니까? 무기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금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데 무기력하니까 이건 좋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왜냐? 금의 기운이 약하니까 금이 들어와서 퇴화가 너무 많은 거가 되는 거를 무기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운상에서 사궁이니까 별로 운세는 좋은 분이 아닙니다. 사주 감명에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태법은 양포태가 있고 음포태가 있습니다. 갑병무경 임날에 태어나면 양포태, 을정 기신계가 태어나면 음포태입니다. 이건 병원날에 태어나기 때문에 해부터 순행으로 봅니다. 포태 양성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주 감명의 포태법을 이렇게 12기지를 써놓고 거기에 대한 포태 양생 6대 관왕세 병사묘를 표시해 주는 게 사주 감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포라고 하는 거는 뭐니까 텅 비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비어있는 상태, 이게 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실하다 이겁니다. 공허하다 이겁니다. 포라고 하는 거는. 태라고 하는 건 아기를 잉태한 시작을 얘기합니다. 출발을 얘기해요. 양꽁은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계몰이나 관직이 양궁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생궁은 엄마의 이 세상에서 엄마에게서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광명천지를 보는 거예요. 국면전환입니다. 새로운 광명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출생. 그러니까 사업이나 경영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이 심기일전하고 발전적인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생궁은. 욕궁은 뭐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꾸중물을 목욕을 시킵니다. 그 목욕을 한다는 건 도화를 얘기합니다. 도화살. 그 다음에 옷을 벗었으니까 망신살. 그것이 바로 요게 욕궁에 해당이 됩니다. 대궁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 성이 됐을 때 허리에 띠를 안정감을 갖는다 해서
태궁은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건 장계를 가는 거, 출세를 하는 거, 관직에 오르는 거, 명예를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과 고집이 극성한 직위를 얘기합니다. 세는 뭐냐? 극하면 극성하면 내리막입니다. 세태일로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전형하는 일이 내리막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형궁. 그 다음에 병권, 운간이 병이 들면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져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궁은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묘궁은 뭐냐? 묘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활동 불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묘지에 있다고 하는 거는 직장이 관이 묘에 있으면은 직장 생활에도 말하자면 그 암실 같은데 갇혀져 있는 직업 그런 곳에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대운을 갖다가 밑에 포태법을 써놓고 감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세는 사궁이요, 15세는 묘궁이요, 폭궁이요, 태궁이요. 그래서 35세부터 태양생욕대 운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은 요 양궁이라고 하는 데가 축입니다. 그러면 요게 수국하면 요게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요 임에는 태국이지만은 개축에서는 양국이에요. 이제 45대가 되면은 남편 운이 좋고 직장 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언제 하면 좋으냐? 요 임자대운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운이 들어오거든 남자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운세는 언제가 좋으냐? 이 사주가 화가 많기 때문에 개축대운도 운세가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활동적이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건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 재물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은 재생관이 잘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병호 간여지도이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서 흥분과 감정적인 거, 성냄 이거를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예술 분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도 유망한 그런 사주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5세부터는 조후용신이 들어옵니다. 운세가 대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늘은 감명을 통해서 운세 흐름을 포태법에 접목을 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감명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내성적이냐 활동적이냐 적극적이냐 혹은 그 사람의 오행에 뭐가 많고 적으냐 신약사주냐 신강사주냐 언제 운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포태법적으로 지지에서는 12운성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알고 운세를 감정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 금년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은 대궁에 해당이 돼요. 갑목은 인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운수 대발입니다. 내년에 갑질 을사, 내년에 을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에 음이 되지만 목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가 들어오면 금이 많기 때문에 용신년이 됩니다. 병오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년은 내년 금년에 이제 삼재가 나갑니다.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오고 좋은 시기에 기운을 맞이하는 운세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얼굴에 관상 생긴 모양대로 기를 지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벌써 관상이 달라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상과 똑같습니다. 좋은 관상, 좋은 이름을 가져야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좋은 기운 자중합니다. 제가 장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냐? 신생아의 이름을 잘 지어줌으로 인해서 아기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국가의 운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역학을 수십 년 장명을 하면서 이제 역학 장명의 도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면 아기가 건강하고 마음도 성격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좋은 기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다는 제가 장명을 해주고 제 장명에 의해서 부모들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전화와 그런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생아 아기를 낳게 되면 저를 소개하고 추천해 주시면은 여러분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좋은 인과응보에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 감명에 이렇게 운세의 흐름이라든지 자기 재능을 알고 운세가 나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성격이 지배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뭐냐? 병호가 화가 많기 때문에 성질 내는 거, 자기 주장, 인간관계 이걸 조심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급금 재물이 많습니다. 그 재물이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두뇌가 명석해요. 그래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 재물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명예운도 좋기 때문에 관직에도 직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주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이 알고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